상용 로그를 할 건데 이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로그라는 게 원래 곱셈 계산을 하려고 시작된 거였어. 곱셈을 덧셈으로 바꿔 계산하는 계산 도구로서 이제 도입이 됐던 건데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기본적인 로그의 형태를 갖다가 사용해서 잘 했고 그래서 그 로그 자를 만들어서 써본 적은 없지만 그 자 가지고 이제 그 자가 이렇게 되는 자는 아니었고 계산할 때 쓰는 도구. 우리가 그 로그 값 자체를 모르면 이 덧셈으로 바꿀 수 있다 하더라도 계산을 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계산들을 하는데 썼다가 이제 이름 까먹었는데 그 상용 로그를 처음 이제 도입해 제안한 수학자가 있어. 우리가 십진수를 쓰니까 이제 근데 처음 로그는 뭐 및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 그냥. 로그라는 표현으로 그냥 하다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이 로그의 형태를 얘가 이제 12거듭 제곱 관련된 어떤 형태로 쓰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쓰는 사람 하나와 이제 그 다음에 자연 로그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무조건 투할 때 배울 거야. 이렇게 로그를 스타트하는 방식 하나와 이렇게 스타트하는 방식 하나가 따로따로 가다가 이제 미치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면서 이게 둘 다 로그구나. 얘는 로그로 알고 출발한 게 아니야. 그 1부터 x까지 t분의 1 접근하면 어떻게 되니? 이걸 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 이렇게 계산을 하던 과정에서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가다가 얘가 이제 로그의 성질을 전부 다 가진다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이제 오일러가 미치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을 하고 얘는 미치 11로그 얘는 미치 2라고 하는 어떤 무리수를 밑으로 하는 그런 로그 이렇게 정리가 된 거지. 그렇게 해서 체계화돼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배울 수 있게 된 상태인 거고 그래서 얘가 이제 미분 적분할 때는 얘가 편하고 왜냐하면 애초에 적분을 스타트했잖아. 그러니까 이 형태가 미분 적분하기에 좋은 형태로 스타트가 된 로그의 형태야. 그 다음에 이 상용 로그는 일반적인 우리가 숫자 계산할 때 편리한 그런 방식인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미적분에 필요한 건 나중에 미적분 가서 배우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로그 계산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용 로그를 이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뭐 상용 로그인 건 항상 쓰는 거라서 항상 쓰는 거고 십진수랑 항상 쓰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밑을 안 쓰고 그냥 로그라고 쓰면 밑이 없으면 알아서 10인 줄 알아 이런 얘기지. 원래 처음 로그를 사용할 때도 밑 같은 거 안 썼다니까. 그거 알아서 이제 우리가 밑이 10인 걸로 쓰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상태인 거고 사실 대학교 가서 특히 공학 쪽에서는 있잖아. 아까 자연로그 이제 LNA 썼는데 사실 이렇게 써도 그냥 공학 쪽에서는 자연로그로 취급해. 거기서 미분적분 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표기 자체를 이제 나눠놨기 때문에 이거 읽을 때 있잖아. 고등학교에서는 이거 그냥 LNX라고 부르거든. 이게 L하고 N이라서. 근데 지금 얘기한 게 얘를 이렇게 쓴다는 건 아니고 이거 부를 때 그냥 로그 X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공학 쪽에서는 로그라고 부르면 알아서 얘인 줄 알면 되는 거고. 뭐 현장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로그 얼마면은 다 성형 로그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 말 그대로 곱셈해야 될 것 같아 덧셈 배선을 바꾸고 뭔가 밑을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뭔가 바꿔서 뭘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제 아까 얘기한 이 상용 로그를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사용했던 사람이 있었다 했잖아. 그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은 상용 로그 표의 보급이야. 그 밑이 10인 로그를 가지고 이런 계산들이 이제 이런 게 되니까 이거 보고 앞으로 곱셈을 갖다가 덧셈을 갖고 풀면 돼 이런 거였다고. 그래서 웬만한 옛날 버전은 수학 1, 지금 버전은 대수 책의 뒤에 보면은 상용 로그표가 다 있을 거야. 하지만 심의 소리는 없지.
안 나왔지. 문제가 나왔으니까. 근데 상용 로그표가 어떤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표를 보고 알아야 푸는 문제들이 따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 표를 안 주고 문제를 구하려고 하잖아. 당연히 답이 없거든. 표를 보고 푸는 거야. 그럼 표를 보고 푸는 거랑 사실 뭐랑 똑같아? 계산기 쓰는 거랑 똑같아. 근데 지금 그러니까 계산기 자체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거든. 그래서 왜 뭐 삼각비표나 이런 것처럼 있잖아. 여기가 소수 첫째 자리까지는 이렇게 쭈르륵 해서 뭐 1.0, 1.0, 1.2, 1.1, 1.2 쭉 해가지고 뭐 3.8 쭉 나오잖아. 거기부터 여기 있는 게 소수 둘째 자리야. 그래서 이게 3.8하고 여기 2 찾으면 이 값이 0.582이라는 게 로그 3.82의 값을 알려준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소수 첫째 자리, 여기가 둘째 자리. 그걸 표 찾아서 확인하면 되는 거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은 자릿수와 유효숫자라는 표현이 있어. 옛날에는 중학교 때 배웠는데 지금은 다 빼버렸어. 좀 그 개념을 몰라야 되냐, 몰라도 되냐, 알면 조금 좋은 부분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모른다고 큰 문제가 되진 않거든. 다만 우리가 그동안 했던 나머지 정리 있잖아. 그 나머지 정리를 바탕으로 수학에서 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뭐냐. 자, 어떤 수를 뭐로 나누면 몫이 얼마에 나머지가 얼마. 그치? 그때 이 나머지는 0 이상이고 절대값이 미만이어야 돼. 또 이런 시간인가? 그치? 물론 이제 나누는 수는 우리가 이제 뭐야 원래 양수로 나누는 거 생각하지 음수로 나누는 거 원래 생각하지 않지. 근데 대학교 가면 또 뭐 해. 나는 뭐 수학과 전공이 아니지만 걔네들도 이것도 다 증명해서 쓴다고.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증명해서 쓴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그냥 이 형태만 일단 생각하면 돼. 아무튼 나눴으면은 더 작은 뭐가 나머지 이런 표현이 있잖아. 그리고 이거 다항식 가지고도 했지. 다항식 가지고도 어떤 식을 다른 다항식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에 나머지가 얼마 했는데 이때는 이제 이 차수가 0차부터 뭐야? G의 차수 미만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었어? 그 구조가 똑같잖아? 여기서는 숫자의 그 크기 자체였고 여기서는 차수였고 그러면은 이제 이 뒤에 배운 상학함수에서는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은 일반각 표현에서 몇 바퀴 돌고 와서 특수가 얼마나 이런 표현도 있다고. 뭐 일반각 에세타를 표현하고 하면은 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얼마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럼 얘는 뭐겠어? 이렇게 표현했던 얘기는 얘가 뭐겠어? 얘는 0 이상 360도 미만 이런 거겠지. 0도 이상 이런 식이겠지. 그래서 이 한 바퀴 이내의 어떤 특수한 각들을 기준으로 전체 각을 갖다가 몇 바퀴 돌고 와서 얘가 얼만큼 더 온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 뭔가 목과 나가서 이런 느낌 아닌가? 그러면은 이제 뭐 얘야 이제 나중에 상학함수는 안 배우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은 어차피 우리 다다음 시간에 상학함수 하면은 알아야 돼. 이거 써먹어야 돼. 이제 그때 배우는 거야. 자, 이 로그에서는 꼭 로그는 아닌데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은 어떤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분리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소수 부분이가 뭐겠어? 얘는 0 이상 1 미만이 되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거? 숫자에서 이런 표현 많이 써. 그동안은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할 때 양수들만 없겠지만 이제 음수까지 주어진 상태에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부호는 다 정수가 먹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위에서 어디 n이 있고 뭐 n 더하기 1, 뭐 n 더하기 이런 식으로 정수들이 쭈르륵 있잖아. 얘가 저 위에 어딘가 딱 찍혀 있으면은 자 얘가 일단 정수로 어디까지 왔고 그 다음에 소수가 얼마큼 더 갔다 이런 방식의 표현이라고. 그럼 얘랑 관련된 개념이 뭐지? 지금 이러한 개념 형태랑 관련된 거? 우리가 이때 얘를 뭐라 부르냐면은 이 n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최대 정수 함수를 통해 가우스 x라고 불렀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함수가 뭘 알려주는 거야? 그 숫자의 정수 부분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 나머지 이 x에서 이 정수 부분을 빼고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소수 부분을 말하는 거야. 이런 개념이라고. 근데 이게 어떤 숫자에서 그런 거잖아? 너희한테 뭐도 보여줬어 나중에는. 어떤 함수에서 그 함수의 정수 부분을 빼는 거 이런 식으로 함수값의 소수 부분 그럼 얘는 함수값의 정수 부분 이런 것도 활용하는 무언가들이 나오겠지. 이런 방식의 표현이 있는데 지금 굳이 이 얘기를 왜 하냐? 로그에서는 말이야 이 숫자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 상용 로그에서는 상용 로그가 아니어도 의미가 있는데 이 상용 로그에서는 더더욱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학에서 수를 어떤 방식으로 표기하는지는 일반적으로 이 흐름을 한번 체크하면 자꾸 지나가자 이거지.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2가 있어. 얘는 10의 몇 제곱이야? 제가 밑 바꾸는 거 했잖아. 지수에서, 함수에서. 자, 밑에 10이라고 했거든? 근데 실제로는 2잖아. 이거 뭐야? 로그 2면 되지, 지수가. 그렇지? 그럼 밑이 10이니까 얘가 그냥 2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이게 로그 정의에서 바로 대입해서 나오는 성질이었잖아. 보통 왜 소위 공식으로 A의 로그 A의 B는 B. 요거. 이거 많이 쓸 거라 그랬지? 자, 이런 방식이 있어. 그 다음에, 그럼 10은 그냥 10이지. 만약에, 봐봐, 20이면 어때? 20이면 2 곱하기 10이잖아. 근데 2를 어떻게 써, 우리가? 2를 10의 로그 2에, 로그 2, 그 다음에 10이니까 어때? 10의 로그 2 더하기 1. 이렇게 되나? 정수 먼저 써주면은, 1 더하기 로그 2.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게 20이잖아. 양변에다가 실제로 로그를 씌워봐,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로그 20은 여기 로그 씌우면은 얘가 나오니까 1 더하기 로그 2. 아니면 그냥 로그 계산으로도 20이 2 곱하기 10이니까 로그 2 더하기 로그 10에서 로그 10이 1이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에다가 로그를 씌웠을 때 보다시피 얘가 이 정수 부분이고 요만큼이 소수 부분이 돼. 왜 소수 부분이냐? 이게 왜 소수 부분이냐? 봐봐. 로그 1은 0이지. 로그 10은 1이지. 그러니까 어떠한 x가 1과 10 사이에 있거든. 이거 다 로그를 씌운 로그 x, 로그 1, 로그 x, 로그 10. 다시 말해, 얘는 0이고, 얘는 1이니까, 이 1하고 10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의 로그는 항상 0하고 1 사이에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정한 뭐 로그 2, 로그 3 이런 숫자를 알고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이 어떤 숫자에 로그를 씌웠을 때 걔가 몇 곱하기 10의 몇 제곱인 정도 다 알 수 있다. 숫자를 이런 식으로 다룰 수 있다 보니까 얘가 특별하게 지금 봐봐. 이 1이 지금 뭐였어? 여기 이 로그를 씌운 숫자의 점수 부분이 1이 사실 여기 곱하기 10 때문에 나온 거였지? 자릿수가 하나 올라갔거든. 로그 2 기준으로 자릿수가 하나 올라갔거든. 얘가 그걸 얘기해 준다고. 다시 말해 제일 높은 자리 숫자의 위치가 10의 1제곱자리에 있으니까 정수 부분이 1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200은 어때? 그러면 200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면은 얘가 10의 2 더하기 로그 2일 거라는 게 이해돼? 여기 그래서 이 2가 얼마나 준다고? 제일 높은 자리 숫자가 10의 제곱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려준다고. 10의 몇 제곱자리에 제일 높은 자리 숫자가 위치하는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지금 이 정보가. 이걸 보고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봐봐. 이 소수 부분 봐봐. 2일 때도 소수 부분은 로그 2였지. 20일 때도 소수 부분은 로그 2였지. 200일 때도 소수 부분은 로그 2지. 그럼 이거 0.1일 때는 어떨까? 0.2일 때는 어떨까? 0.2는 10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2일 거라는 거 이해돼? 뭐야, 부호는 다 이 정수분이 먹고 들어가고 소수분은 여전히 양수. 어쨌든 이 2의 자릿수만 옮겨 다니고 있는데 소수 부분은 변화가 없어. 정수 부분은 변화가 생기더라도 그 정수 부분의 변화는 뭐 때문에 생긴다고? 최고자의 숫자의 위치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로그 씌운 숫자에서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면 이걸 자체를 활용해서 또 필요한 무언가들을 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냥 무작정 공식을 떼어갖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이제 여기서 이 로그 계산이 도입된 다음에 어떤 것들이 좋아졌냐? 정말 큰 어떤 그런 수들에 대한 계산이 훨씬 더 편해졌고 굉장히 작은 수들에 대한 계산들도 편해졌어. 그래서 컴퓨터가 어떤 1600년대, 1700년대 이런 시절에 뉴턴은 만유인력 상수를 발견하는데 자 생각해봐. 그러니까 천문학이고 뭐건 우리가 어떤 숫자들을 발견했다는 것들은 뭐냐면은 사실 계산을 통해서 그것들을 알아낸 거거든. 어떤 특정한 비례상수 같은 것들을, 값들을. 근데 그 값들이 웬만하면 다 무리수야. 웬만하면. 그리고 근사값들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몰라. 그래서 그 숫자를 보통 어떻게 표현해? 대표적으로 뭐 화학 시간 같은 데 배우는 아보가드로 수 이런 거. 어때? 2.02 곱하기 10의 3제곱 이렇게 표현하지. 전자 한 개 전하량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 이런 식으로. 또 뭐 지구부터 태양까지의 평균 거리 1억 5,800만 킬로미터 길이잖아. 1.58 곱하기 10의 8제곱 킬로미터 뭐 이런 식인 건데 이게 진짜로 1억 5,800만 다음에 뒤에가 다 쭈루루 다 0이란 이야기야? 아니거든. 사실은 이 근사값은 이게 반올림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 어딘가의 근사값이거든. 근데 어차피 이 숫자를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뭔가 할 거 아닌 이상 이 숫자를 뒤에는 얼마큼 더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거야. 봐봐. 얘가 지금 이 23, 10의 23제곱은 말이야. 1억 곱하기 1억 곱하기 1000만이거든. 물론 1억은 굉장히 큰 숫자인데 여기서 전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원자가 1억 개만큼 빠졌다고 해서 이 값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치지. 얘는 1억 곱하기 1억 곱하기 1000만이라니까? 거기서 1억 개쯤 빠지는 거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고. 왜? 소수는 얘 기준으로는 소수는 저 아래에 있으니까. 그 소수는 아래 그 근처 몇 개가 중요한 거라고. 완전히 뭐지? 뭐 무인 우주선 뭐 이런 것들이 뭐 우주정거장에 자동으로 가서 뭐 도킹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 정도 되면은 좀 더 어떤 자릿수 밑에까지 여러 디테일한 것들이 필요하긴 해. 아니면은 굉장히 큰 사이즈의 어떤 경기장 같은 거, 뭐 건물 같은 거 만들려고 한다면은 그때는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이 필요하거든. 근데 생각해봐. 우리 기껏 해봤자 한 1, 2cm짜리에 무언가를 만들 거야. 그때 어때? 예를 들어서 원 만들 건데 뭐 해봤자 한 3cm짜리 줄 잡아가지고 원을 만드는 이런 상황이 돼야 돼. 그때 우리 원줄 얼마나 쓰면 될까? 원주의 보통 뭐 3.14, 뭐 1592 어떤 거 하잖아. 그치? 내가 기껏 해봤자 몇 센티미터 단위인 어떤 원을 만들기 위해서 반지는 얼마짜리 이거 만들 거다. 내가 줄자를 얼마큼 잘라놔야 될까? 이거 생각해봐. 얼마나 하면 되겠어? 3.14까지도 별로 필요 없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어? 여기 0.1mm 단위로 우리 뭐 구분할 수 있어? 아니지. 사이즈가 작으면은 조금 써도 돼. 사이즈가 크면은 더 많이 써야 돼. 우주정거장 같은 것처럼 멀리 갈 거니까 더 많이 얼마가 필요해. 소수점 한 정말 디테일한 계산들 할 때, 뭐 15번째짜리, 13번째짜리, 그 정도까지 갖다가 쓰면 돼. 이렇게 해서 갖다 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뭔가 대충 이 정도야라고 할 때는 앞에 이렇게 한 3대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런 근사값에서 이런 걸 보고 유효 숫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정도를 보고 이제
자릿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최고 자릿수가 다 몇 점 몇몇이야. 왜냐면 제일 높은 자릿수를 1의 자릿수로 이제 두는 거야. 1의 자릿수는 10의 0제곱짜리니까 얘가 딱 0이 딱 기준에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로그를 씌워서 정수 부분이 뭐 1, 2, 3, 4 나가잖아? 그러면은 1이면은 최고 자릿수가 하나 더 올라가라. 2면은 2개 더 올라가라. 4면은 4개 더 올라가라.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로그를 씌워서 정수 부분의 의미는 몇 층 더 올라가냐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몇 층 더 올라갔냐. 현재 위치가 아니야. 몇 층 더 올라갔냐. 이 개념이 사라진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자체로 문제내지 마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자체로 문제내지 말고 이런 개념들 우리가 그냥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 봐봐. 얘 로그를 씌우잖아. 이거 로그 씌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8 더하기 로그 1.58이 나오겠지. 그럼 한번 생각해봐. 로그 1.58은 어떻게 써 얘는? 로그 1보다는 크겠지. 로그 2보다는 작겠지. 1.58이 1과 2 사이니까. 그치? 그럼 실제로 우리가 로그 2의 값을 알고 있고 로그 1이 0인 거 알고 있으니까 로그 2만 알고 있으면은 얘가 얼마인지 몰라도 말해야 되는 거야. 어떤 로그 x 값이 0보다 크고 로그 2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 x라고 하는 게 1. 얼마라는 숫자인 건 알 수 있겠다 이거야.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가 계산된 것 자체가 사실은 로그를 통해서 계산된 숫자다. 이 숫자 자체가 로그로 알아낸 거. 그 당시에. 뭐 1600년대, 1700년대 이때 사람들이 로그 계산을 통해서 이런 숫자들을 알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만큼 우리가 더 디테일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식으로 계산해나가는 거죠. 이런 방식의 계산으로서의 의미, 뭔가 값을 찾아낼 때 이것도 필요한 값들,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얘기지. 정확하게 전부다 끝까지는 아니어도 최소 앞에 한 3개, 4개 정도까지는 로그를 이용해서 이 정도 근사값들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확률 로그표에 비례 부분 뭐 이런 것도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확률 로그표 가지고 이렇게 앞에 세 자리까지 하고 있었거든. 몇 점 몇몇까지만. 그러니까 1.00부터 9.99까지가 쭈루루 써있는 게 확률 로그표야. 그냥 그 뒤에 이제 뭐 비례 부분 어쩌고 해가지고 대충 이 소수점 셋째짜리 부분은 대충 정비례처럼 대충 생각해서 대략적으로 근사값을 추가해서 구해서 대략 정말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구하는 게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비례 부분을 빼버렸어. 이게 왜 그러냐면 로그 함수가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거야. 얘를 확대하면 어떻게 볼까? 이 곡선 되게 확대하면은 엄청나게 확대하면은 거의 직선처럼 보이지 않을까?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걸 1이라고 해보자. 이거 100배 확대면 100배 확대면 어떻게 될까? 지금 여기서 100분의 1만큼 하면 어떻게 돼? 여기는 거의 보이지도 않겠지. 근데 그걸 100배 확대하면 뭐처럼 보일까? 얘가 거의 직선처럼 보이지 않을까? 100배 확대를 해도. 그러니까 여기서 셋째짜리는 1000분의 1짜리인데 이 정도는 그냥 거의 직선에 다를 거 없기 때문에 그냥 요 앞에 예를 들어서 로그 1.58하고 로그 1.59를 알고 있으면은 그 사이 적당하게 끊어가지고 그냥 계산하게끔 해도 거의 맞지 않냐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지. 그래서 자릿수나 이런 이야기들 지금 얘기한 원리들을 갖다가 이제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때 A는 얘기한 것처럼 1 이상 10 미만일 때야 이런 식으로 뭔가 1 이상 10 미만이었던 수 곱하기 자릿수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게 이때 n이 양수다 0 이상이다 그러면은 n 더하기 1 자릿수다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 아까 20 이야기했지 20이면 두 자릿수라고 불러 우리가 그치? 정수 부분이 1일 때 제일 높은 자릿수가 여기 1의 자리 있으면서 하나 올라갔기 때문에 자릿수 유효한 자릿수 정수 부분은 두 자릿수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n 더하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해봐. 자, 내가 기준에 1층이 있었어. 기준이 1층이야. 한 자릿수가 0제곱짜리이기 때문에 한 자릿수가 이게 기준이 1층이야.
내가 1층에서 5개 층 올라갔으면 몇 층에 있어? 6층. 그런 얘기라고. 정수 부분이, 로그시어스 정수 부분이 5가 나오면은 그게 5개 올라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릿수는 6개가 되는 거라고. 한 자릿수 기준으로. 자, 근데 이제 그 대충 외우면 이제, 은근 헷갈리거든? 이렇게 보자. 내가 1층에서 한 층 내려가면 보통 건물에 뭐가 있니? 한 층 내려가면. 지하 1층. 얘가 음수면, 이 음수 있지? 얘는 그냥 19개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 얘 저기 뭐 정수 부분 마이너스 19야. 얘 로그 씌우면은 마이너스 19 더하기 로그, 1.9 이럴 거잖아. 그럼 얘는 어디 있냐면 소수 19번째 자리에 제일 높은 자리 수가 있어. 소수 19번째 자리. 몇 번째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0이 제일 높은 자리 수라는 뜻이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로 나온다. 이걸 갖다가 제일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이런 의미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1층 기준으로 몇 층 올라갔냐 생각해서 내가 몇 층에 있냐 생각하는 게 자릿수면 되고, 내려갈 때는 한 층 내려가면 지하 1층이니까 10층 내려가면 지하 10층이고 100층 내려가면 지하 100층인 거야. 그냥 뭐 n 더하기 1과 그냥 마이너스 n을 그냥 대충 외우면은 안 된다 라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소수 부분이 숫자들의 배열 상태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같은 숫자가 자릿수의 위치가 바뀐 상황이면은 소수 부분이 똑같다 그랬어. 얘 같은 경우는 로그 2, 그치? 그래서 소수 부분은 이 자체, 얘나 로그를 씌운 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값들이 위치만 바뀐다고 해서 소수 부분의 값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라는 거지. 형용 로그에서 이제 얘기해야 될 부분도 끝났어. 개념들은 다. 그 다음 뒤에 더 있구나. 다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이야기할 거야. 자, y는 a가 x제곱이고 a가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닌 이런 함수를 보고 a를 밑으로는 지수함수라고 불러. 이게 a가 1이 아닌 게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 실제로 a가 1이면 1은 몇 제곱번째 1이잖아. 상수함수가 나오지. 상수함수는 우리가 지수함수로 안 부르니까. 근데 이게 좀 되게 애매한데 지수로가 좀 애매해. 왜냐면은 로그 자체는 지금 우리가 지수에서부터 로그를 정의했잖아. 근데 로그라는 게 사실 지수에서부터 온 건 아니거든. 원래는. 그냥 로그라는 계산법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제 곱셈을 덧셈을 갖고 푸는 이런 방식 시작했던 것 뿐이고 아니면은 적분해서 아까 유리함수 적분해가지고 나온 모양이 또 하나의 로그 형태였을 뿐이고 그래서 이게 상황이 되게 애매한데 지수함수 같은 거 로그함수를 정의할 수도 있고 로그 함수 같은 거 지수함수 정의할 수도 있어. 어쨌든 로그 정의에서 미치기 아닌 거 생각하면은 이 둘이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지수함수의 밑이 1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뭐 복잡한 얘기는 다 그냥 빼고라도 그냥 밑이 1이면 상수함수니까 지수함수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도 뭐 큰 문제가 없긴 해. 그래서 얘는 그냥 모양을 기억하면 되는데 보자. 이 친구가 크면 점점 증가해. 그치? 저 기울기가 점점 어마어마하게 증가해. 실제로. 뭐가 기점이냐면은 거의 요 두 지점인데 x가 0과 작을 때 있잖아. 봐봐. 한도부터 계속 내려갔자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음수된다는 얘기는 봐봐. a에 마이너스 100제곱 해봐. 그게 뭐야? a의 100제곱 분의 1 있지? 그러니까 지수가 음수라는 얘기는 이렇게 역수가 되는 이런 형태인 거잖아. 그러니까 음수가 돼서 이렇게 계속 쭉 작아진다는 이야기는 엄청나게 큰 수 분의 1 같은 꼴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0에 가까워지는 거거든. 이 0의 지수가 크면 커질수록 계속해서 점점 작아질 거 아니야, 숫자가? 그치? 0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0에 가까워져. 근데 얘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0하고 만나진 않아.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0제곱은 1이니까 0분만에 진행하는데 여기서부터 많이 바뀌어. 무슨 얘기냐면 봐봐. 마이너스 1부터 쭉 올 동안에 거의 무한대가 동안 시간을 쭉 건너오면서 겨우 1 증가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1만 가도 A만큼 증가하고 한도부터 올라가기 시작해. 그 다음 얘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은 봐봐. 그냥 A로 두지 말고 E 여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는 이렇게 생각해 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2분의 1의 x는 2의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앞서서 했었던 저 2의 x라는 지수함수에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대입된 형태거든. 그러면은 y축 대칭이지. 그래서 이 함수를 y축 대칭한 모양처럼 생겼다 라고 생각하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1보다 큰 걸 기준했을 때 그거의 역수에 대해서 y축 대칭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기본 모양을 파악하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에 대해서 일반화해서 확장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미칠 영하고의 사이에 있으면은 쭉 감소할 거다. 근데 계속해서 커져도 어때? 계속해서 커져도 점점 0에 가까이 가고 0과 만나지는 않는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지? 점점 가까워지는 선. 점근선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두 경우 다 X축이 점근선이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하면 되는 거냐? 우리 저기 공통성에 배웠던 것처럼 도형의 이동 활용해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확대축소 가지고 나머지 모든 상황들은 그냥 여기서 적분하고 끝난다. 그럼 어디는 이동된 형태들도 전부 다 뭐 이제 뭐 라이언 있고 외우라고 써있고 이런 그림도 있는데 그런 건 안 할 거야. 이동 자체를 활용한 연습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 이거 보자. 이거 생긴 거 보면 어때? 생긴 거 보면은 얘는 증가함수고 얘는 감소함수란 말이야. 그치? 그럼 범위가 어딘가 이렇게 줬을 때 당연히 얘기지만 증가함수는 x보다 x가 제일 크게서 최대값이 나오고 x가 제일 작아져서 최소값이 나와. 그치? 감소함수는 반대로 x가 크면 최소, x가 작으면 최대가 나오니까 그냥 이거 이용해서 문제들을 풀면 된다.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면 되는 거다. 방정식 부분은 다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 함수만 할까요? 함수만. 자, 그 다음 로그 함수는 일단 이거부터 보자. 자, 로그 함수는 로그의 정의 자체가 봐. 지난번에 이거 얘기했는데 y는 ax꼴에서 a는 0이 아니고 0보다 크고 1이 아니야. 여기서 x, y를 바꿔주면 그러니까 x에다가 y를 대입하고 y에다 x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온 과정이 역함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대입된 형태 자체가. 근데 우리가 이거 갖다가 y는 얼마 형태를 바꿔줄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로그의 정의 활용하면은 y는 로그 ax가 되면서 이건 같은 뜻이야. 이건 같은 뜻이야. 이거 두 개는. 그래서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바로 이 로그 함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함수 그래프를 y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로그 함수가 나온다. 지수함수가 항상 0콤마에 지나가니까 로그 함수는 1,0을 지나가야 한다. 지수함수가 x축이 점근선이니까 로그 함수는 y축이 점근선이다. 라는 이야기지. 지수함수의 치역이 0보다 컸으니까 로그 함수는 정역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지. 지수함수의 정역은 실수 전체였으니까 로그 함수는 치역이 실수 전체가 나오겠지. 뭐 이런 방식이야. 로그는 영어고의 사이에서 엄청나게 급격하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쭉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 굉장히 천천히. 확률로그 기준으로 1부터 10까지 갈 때 1 올라가거든. 0에서 1로 10에서 100까지 갈 때도 또 1 올라가. 100에서 1000 올라갈 때 그때 돼가지고 또 1이 올라가. 로그 함수는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서
웬만한 다항함수보다 그래프가 아래에 있다. 증가율이 굉장히 적다. 그러면은 같은 방식으로 밑7보다 작은 로그 함수 같은 경우도 밑7보다 작은 지수함수의 역함수 y 대칭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해하고 있던 것처럼 로그 2의 x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로그 2분의 1의 x 그래프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랑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얘를 이게 y자리 마이너스 y 대입된 거잖아. 그러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나오는 거야. 위아래만 뒤집으면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역함수에게 전부 다 알고 있거든. 다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 이 역함수 성질 활용 문제를 내면 또 그건 또 못 풀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역함수 성질을 활용하는 데들이 있어. 그러면은 그래프 같은 거 줬을 때 그걸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야 된단 말이지. 어떤 기술을 쓰냐면은 축이 여기 아니고 축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1 이렇게 돼. 이렇게 되니까 얘가 x가 아니라 x만 되는 거거든. x 1만 평행 원해서 얘도 로그 x만 되는 거고 얘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역함수 성질을 못 써갖고 다 틀리더라고. 어찌됐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로그 함수와 이 지수 함수가 yx만 돼서 상대칭 함수인 거 아닌가? 그냥 상대칭성을 써먹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역함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역함수 아니니까 문제들 왕창 틀린 그런 수능 문제가 있었다. 로그 함수 마찬가지로 평행이동, 대칭이동, 확대속도 이용해서 정리하면 되고 최대값 최소값은 또 이 경우도 밑치보다 크면 증가함수, 밑치보다 작으면 감소함수니까 그 상황 이용해서 해석해서 최대와 최소들을 확인해주면 된다.